사회문화 1등급을 모두 다 맞을 수 있는 학생 여러분들, 미스터추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복지 이념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선생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 이념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수능에서 잘 나오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사회보장 제도에서 공공부조, 그 다음에 사회보험, 사회복지 서비스가 수능에서 꼭 한 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 복지 이념의 발달 과정은 시험 문제에는 잘 출제는 되지 않지만 우리 복지 제도가 어떻게 발전되어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꼭 알아둬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설명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방임주의 시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방임주의 시대는 여러분들 17세기에서 18세기에 있었던 사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세기 보는 건 알죠? 여러분들 17세기는 언제부터입니까? 17세기는 1601년부터 1700년까지를 의미를 하죠. 그래서 이거를 빼고 17세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17세기는 여러분들 1600년부터 1601년부터 1800년대까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자유방임주의 시대는 복지가 보편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지가 거의 없었다는 거야. 우리는 이 시기를 근대라고 하죠. 이 아저씨 이름이 뭔지 압니까? 이 아저씨 이름은 애덤 스미스라고 하는 학자죠. 그래서 국부론이라는 책을 썼고요. 국부론에서 아담 스미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녁 식탁에 올라오는 이 반찬이 있는데, 뭐 소고기라든지 여러 가지 반찬이 있는데 이것을 어디선가 사왔을 거 아니야? 그것을 파는 상인들이 과연 사랑이 있어서, 자비심이 있어서 파는 걸까?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이 이기심 때문이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이 이기심을 갖고 경제활동을 하지만 세상을 잘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손은 가격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기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가격이 너무 비싸면 사람들이 많이 안 사고, 가격이 싸면은 그 사람이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이 가격을 적절하게 올리고 내리면서 시장 경제가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마치 교통 질서에서 신호등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격으로 인해서 국가가 시장 경제에 별로 관여하지 않아도 이 시장 질서는 잘 돌아간다. 나라는 잘 돌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소극적 국가를 지향을 했고 야경 국가를 지향을 했습니다. 국가가 관여를 안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여기서 야경 국가라고 하는 거는 밤에 뭐 치안, 도둑 잡고 이런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가 일어났을 때 처리하는 정도만 국가가 하면 되지, 다른 거는 뭐 이렇게 관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의미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철저하게 보장해야겠죠. 그래야 사람들이 자기가 열심히 일한 만큼 재산이 늘어나니까 열심히 일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대신 빈부격차가 일어나는 건 당연하다. 능력이 있는 사람은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은 가난해지고,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 그래서 이 당시에 빈곤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 개인의 무능과 게으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지는 이 당시에는 복지가 어느 정도 아예 없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선량한 부유층의 자선행위 정도는 있었다라는 거죠.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보면 불쌍하니까 도와주는 그런 정도. 그래서 이 당시에는 사후 대응적 복지제도였다. 그래서 거지가 되면 가난해지면 도와준다. 그리고 은혜를 베푼다.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은혜를 베푸는 그 정도다. 그래서 시혜적 복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거. 그리고 이제 이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을 잘 통제해서 왕권을 강화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한 거라는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당시에도 노숙자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시스템인 구빈법이 이때부터 나타나서 사회보장제도의 시발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다음으로 독점 자본주의 시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독점 자본주의 시대는 아까 얘기했듯이 1801년부터 20세기 초반까지를 의미를 하는데, 이 당시에는 그 전에 국가는 시장 경제에 국민의 삶에 개입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났냐면 시장 실패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1930년대 대공황이 있었죠. 굉장히 경제가 어려웠고 세계대전도 일어났었고 그러다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대공황이 겹치면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시장 실패. 시장 실패는 시장에 자유롭게 맡겨 두었더니 나라가 어려워지고 경제가 어려워지는 현상을 시장 실패라고 하죠. 시장 경제의 모순이 극대화됐죠. 빈부격차, 그렇죠? 대량 실업, 노사 분쟁, 그리고 공공재 부족 이러한 문제점들이 생겼다라는 거야. 1920년대 후반에 이렇게 나라가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서 이런 사진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 아빠에게 직장을 주지 않나요? 뭐 이런 식으로 나라가 이 꼬맹이들이 굉장히 이렇게 편말을 들고 나올 만큼 나라 상황이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그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였냐면 루즈벨트라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루즈벨트라고 하는 대통령에서 일하던 참모 경제학자가 케인즈였는데 이 당시 이제 뉴딜 정책을 펼치게 되는 거죠. 자,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 건 뭐냐? 국가가 시장 경제에 대대적으로 개입을 해서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조세 증대, 대규모 국공형 사업을 펼쳐야 된다는 거죠. 이 당시에 논리는 뭡니까? 실업자들이 굉장히 많죠. 실업자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 사람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국가가 댐이라든지 도로, 그 다음에 뭐 항만 이런 공공재를 만드는 사업을 한다면 이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고 고용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수입이 생기니까 뭔가 소비를 할 수가 있고 소비를 하게 되면 기업이 다시 돌아가겠죠. 기업이 이제 돌아가면 실업률이 낮아질 거다. 왜냐하면 공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을 고용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다시 이렇게 수입이 생기고 소비가 늘어나고 기업이 다시 활성화되고 실업률이 떨어지고 뭐 이런 거. 이게 바로 뉴딜 정책이야. 루즈벨트하고 케인즈가 이제 뉴딜 정책을 펼쳐서 경제를 살려낸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세금을 증가시키고 여러 가지 토목공사를 벌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국민의 삶에 개입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깨닫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다운 생활을 못하는 국민이 있다면 국가가 반드시 그 국민을 보살펴야 된다. 국가의 의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베버리지 보고서에 이제 보고가 되고 이때부터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빈곤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국민의 삶에 이제 개입을 하기 시작하는 거. 이것을 현대의 수정자본주의라고 한다는 거죠. 복지를 늘리는 거죠. 석유 파동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석유값이 급등하고 뭐 석유값이 불안정하면서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왜 이런 뭐 이 석유 파동의 원인도 있었겠지만 나라가 왜 어려워졌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복지병이 굉장히 심해졌다라는 거죠. 복지에 의존해서 근로력이 저하가 됐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일을 해서 뭐 예를 들면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지만 열심히 일을 해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300만 원 벌래? 아니면은 나라에서 보조받는 80만 원으로 살래?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뭐 직장 다니면서 돈을 많이 벌겠다라고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그냥 80만 원 나라에서 지원받고 그냥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 아침은 안 먹고 점심은 짬뽕 시켜가지고 면만 먹고 저녁은 밥 말아서 먹고 그냥 짬뽕 국물에다가 그리고 가끔씩 PC방 가고 그리고 뭐 지방에 내려가면 월세 얼마 안 하잖아. 그럼 80만 원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거. 마음 편하게 결혼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마음 편하게 그것이 행복할 수 있다.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나라 전체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지병이야. 복지를 많이 해주면 사람들이 근로의욕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국민의 조세 부담이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뭔가 돈을 열심히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동기유발도 되고 그러는 건데 그런 동기유발이 감소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재정 적자가 확대되는 거야. 나라의 살림이 적자가 된다는 거야. 나라 살림이 없어진다는 거죠. 결국엔 다 세금 갖고 하는 건데. 그래서 정부가 관여를 했더니 나라가 더 어려워졌다. 경제가 더 어려워졌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정부 실패라는 거죠. 복지국가의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선생님이 설명했지만 복지병, 일 안 해도 복지 혜택만 누리면 되지 뭐 그러면서 띵까띵까 놀면서 국가의 복지제도만 바라는, 유행을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복지를 너무 많이 해주면 꼭 좋다고 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뭐 나라에서 뭐든지 무상으로 해주겠다. 그것이 과연 좋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복지를 해줬더니 나라가 많이 어려워졌어. 그래서 이제 20세기 후반에, 그러니까 1990년대부터 1990년대 뭐 이때부터 20세기 후반이니까 후반부터 신자유주의, 1990년대가 아니죠? 그쵸. 1900년대 후반이죠.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 2000년 거의 가까이 됐을 때, 그때 20세기 후반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유행했던 게 신자유주의죠. 그래서 복지제도를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이 있어도 복지를 많이 해주면 안 된다. 왜냐하면 복지병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 시기를 우리는 탈현대 시기라고 하죠. 그래서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에서 강조하는 건 경쟁이야. 무한 경쟁.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좋아할까? 강자가 좋아한다. 부자들이 좋아. 이 사람들이 좋아하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왜냐하면 경쟁을 하면 이 사람들이 더 앞서 나가기 유리하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는 정부 개입이라고 했는데 이거 잘못됐습니다. 정부 개입을 안 하는 거. 여러분들 교재에 굳혀 쓰세요. 정부 개입을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거. 그리고 공기업 민영화 시키는 거. 나라에서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을 관리하기보다는 민영화 시켜서 서로 경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들을 더 좋게 만들고. 이제 그런 거. 가격이 좀 올라갈 수 있어. 그럼 가난한 사람들이 좀 안 좋을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신자유주의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효율성을 올리자는 거죠. 효율성. 그래서 규제를 완화해야 되고, 그리고 세금을 줄여야 된다. 세금을 많이 내게 하면 기업하는 사람들이 뭐 힘들고 그러니까 기업하려고 하는 의지도 꺾이고, 그다음에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 의욕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야. 세금을 많이 국가에서 가져가면.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복지를 축소해야 된다. 복지를 늘리면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으니까 복지를 축소해서 세금을 줄여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신자유주의의 문제점은 뭡니까? 과거의 시장 실패 반복이 우려가 된다는 거죠. 시장 실패는 빈부격차, 그 다음에 뭐 실업률 증가, 뭐 사회적 약자들이 아무래도 도태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러한 데 기반해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라에서 복지를 많이 뭐 해주는 경우, 안 해주는 경우, 이렇게 역사적으로 처음에는 안 해주다가 해주다가 다시 안 해주게 됐죠. 이런 역사를 배웠는데, 복지제도의 역사를 배웠죠. 근데 이 문제점이 항상 있었어. 복지를 줄이면 어떻게 돼? 국가에서 개입하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들이 증가한다. 그렇죠? 근데 국가에서 그렇다고 막 퍼주고 도와주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좀비가 늘어난다. 좀비. 그러니까 일 안 하고 그냥 거저 먹으려고 나라의 지원을 받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들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복지병이 심화된다는 거죠. 좀비. 이거 좀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사진 보고 좀 무섭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지제도를 어떻게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지, 이게 정치권에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고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기반에는 이러한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뒤에 나오는 공공부조, 그 다음에 사회보험,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더 수월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 여러분들, 미스터츄 사탐TV,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들 수업 듣다가, 이 강의 듣다가 질문하고 또 뭐 이런 거 좀 찍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이 동영상 댓글 달아주시면, 선생님이 그거 보고, 뭐 동영상을 새로 찍고 댓글 답도 달아주고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선생님,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